It's 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Anna Jean.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과의 향기로운 인연을 소중히 하는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에 전하나 인사드립니다. 지난 주말에는 날씨가 영상까지 올라가서 길거리에 얼어붙었던 눈들이 녹아내려서 운전하는 길이 많이 수월해졌지만 요 며칠 다시 강추위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가 오늘은 조금은 다른 날보다 온도가 조금 올라간 느낌입니다. 저희가 이 로키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캘거리는 신욱바람이 있어서 길고 추운 날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동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겨울 내내 내려진 눈을 싫으나 좋으나 한 절기를 봐야 하는데 저희는 한바탕 실게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가끔 방문해서 쌓여진 눈들을 말끔히 쓸어가주는 건 캘거리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려진 폭설이었지만 이 눈으로 인해 탁해진 공기와 공해의 불순물들을 도시 한가운데로 내려보내는 보호리보가 있어서 맑은 물, 맑은 공기의 의미로 인디언 원어로 캘거리라고 불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맑은 공기에 살 수 있는 것도 저희 캘거리 거주인들이 가질 수 있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CKYR Red FM 106.7 한인방송 신나는 토요일 깊어가는 12월 오늘 방송에서는 겨울을 노래한 가수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겨울을 한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 캔의 겨울 이야기 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두 손이 시려울까 내 주머니 속에 넣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큰 기쁨 내게 축복 같은 너인 걸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하얀 눈보다 투명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 모든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 함께할 너와 나의 겨울은 햇살보다 더 포근해 차갑게 다친 마음을 녹여 서로를 감싸게 해 이제는 내게 모두 말할 거야 오늘을 위해 숨겨온 내 맘 그동안 깊어진 내 사랑에 이제는 멀고 가늘 거야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하얀 눈보다 투명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 모든 걸 더욱 사랑할 수
세상에 수많은 연인들 왜 전부들 좋아할까 첫사랑처럼 설레는 묘한 기분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하얀 눈보다 투명한 그런 밤으로 세상 모든 것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함께한 너와 나의 겨울은 햇살보다 더 포근해 차갑게 다진 마음을 녹여 서로를 감싸게 해 What's stopping you from doing more? Not having enough time or the right grades? Or maybe you don't know what's possible. At Bow Valley College, we get it. With full-time and part-time programs in high-demand careers, getting an education doesn't have to fit a strict schedule. Find out how at our open house Saturday, October 19th, 10 to 3. Tour our campus and enter to win an iPad or $1,000 towards your tuition. Visit bowvalleycollege.ca/open house. Learn more, earn more, do more. Bow Valley College. 눈이 나르네 당신이 가버린 지금 눈이 나르네 외로워지는 내 마음 꿈에 그리던 따뜻한 미소가 흰 눈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네 하얀 눈을 맞으며 걸어가는 그 모습 애처로이 불러도
켄의 겨울 이야기에 이어 들으신 곡은 이숙의 눈이 내리네였습니다. 호소력 있는 허스키를 구사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쌍숑 가수 이숙의 눈이 내리네 들으셨는데요. 가사가 시적이면서 서정적인 멜로디의 곡인 것 같습니다. 캘거리에서 한국 진돗개를 키우고 계신 청취자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다음 들어보실 곡 또한 겨울에 자주 듣던 곡인데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거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모두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 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로 내릴 때까지 언제까지일까 그댈 잊고 사는 것 이미 나를 잊은 채로 살고 있을까 지금 다시 눈이 내리지만 아무 말도 없는 걸 그댈 보고 싶은 마음에 난 다시 생각하지만 그날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기다릴 뿐 조금 기다려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 오랜 시간만은 아닌 걸 그대 생각해줘 나를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 그리움에 눈물 흘러내릴 때까지 이제 돌아와줘 내게 Do you have problems communicating at work? Need to prepare for a university or immigration English test? GEOS Languages Plus can help you reach your goals. We have small classes and a focus on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courses available like IELTS, TOEFL, and General ESL, as well as evening classes. For more information and a free trial lesson, visit our downtown location at 1040 7th Ave Southwest, next to the Downtown West Kirby C-Train station. You can also visit us at www.geoscalgary.com. Don't forget to ask about our special promotions. Remember, at GEOS Languages Plus, your success is our success.
짙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오늘이 지나고 또 언제까지라도 우리 사랑 영원하길 기도하고 있어요. 바람이 나의 창을 흔들고 어두운 밤마저 깨우면 그대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갔나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어떤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끝없이 내린 겨울을 감싸요.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네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이번 들으신 곡은 원곡자 나카시마 미카의 유키노 하나를 한국어로 리메이크한 박효신의 눈의 꽃을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 1998년 발표된 푸른 하늘의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최근 응답하라 1994 OST로 사용되었던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입니다. 바다로 가자. 메워진 가슴을 열어보자. 스치는 바람 보며 너의 슬픔 같이 하자. 너에게 있던 모든 괴로움들을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은 넘치는 기쁨을 안고 너에게 있던 모든 괴로움들을 파도에 던져버려 잊어버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라. 너무나 아름다운 곳은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넘치는 기쁨을 안고 겨울바다로 그대와 달려가고파. 파도가 숨쉬는 곳에 끝없이 멀리 보이는 수평선까지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레드 FM 한인 방송 특별기획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세계전쟁사 8부작을 시작하고 오늘로서 반환점을 도는 제4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전원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전쟁사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말씀해 주시는 덕분에 딱딱한 세계사 이야기가 이제는 일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위안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으로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데요. 왠지 이야기 전개도 급변하는 전환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전에 말씀드렸던 전쟁들은 대부분 커다란 포부를 가진 정복군주의 단독 행위로 귀결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폴레옹이 뿌린 국가적 총력전이라는 씨앗이 이질적인 이기심과 융합하여 거대한 슬픔의 수확을 맛보기 시작하는 근대 전쟁사, 즉 제2차 세계대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치열한 전쟁 이야기는 자주 접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고 제2차 세계대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두 전쟁을 굳이 1차, 2차로 분류해 놓은 이유는 그만큼 두 세계전쟁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대전은 식민지 개척에 관련하고 누가 옳고 틀렸다 하는 판단 기준은 완전히 무시된 채 오로지 누가 더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에 따라 편을 갈라 치열히 싸운 일종의 왕따 싸움이고요. 2차 대전은 1차 대전에 따른 책임 추궁과 전쟁 패배자에게 더욱 가혹한 배상을 원했기 때문에 벌어진 후속 세계전쟁이라 보시면 간단합니다. 더불어 이 기회에 완전히 다른 국가와 민족을 제거해버리자 생각한 독일과 그리고 남들 다 하는 못된 짓 이번에 함께 묻어서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한 일본의 소화적 망상의 산물입니다.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1차 대전이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운명적 세계 전쟁이었을까요? 적어도 운명적 전쟁이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새로운 문명의 탄생으로 여겨지는 산업혁명은 각 나라의 기존 패러다임을 뒤바꿔 놓았죠. 그러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원료를 공급받고 생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자원이 없거나 고갈되어 가는 현실을 식민지 장려 정책으로 돌파하려 했습니다. 식민지 정책이란 결국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침략한 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하게 만드는 잔인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들면서 4대 리더 국가들이 급격히 부상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황금기가 도래한 영국, 빌헬륨 1세 시대 때 재상인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경제 군사력이 더욱 막강해진 독일, 나폴레옹 3세 시대의 경제적 제일주의 및 발전 및 성취에 취한 프랑스, 부동항 확보를 위해 남하 정책에 적극적인 러시아, 그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통적인 부국이었고 독일과 러시아의 부상이 새롭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강호 영국,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18세기 중후반부터 강대국으로 부상하는데요. 비스마르크 재상이 분산되어 있던 독일 연방을 통일해서 1871년 하나의 독일 제국으로 재탄생합니다. 그 이후 독일 제국은 무서운 속도로 국력을 키우고 힘이 커지자 식민지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과 프랑스와의 충돌은 불가피했죠. 벌써 전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비유럽의 절대 강자를 살펴볼까요? 독립이란 신의 선물을 받은 미국은 신대륙 개척과 자원을 통해 새로운 강자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으로 진출하여 미드웨이와 하와이 등을 복속하여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동쪽의 강자 일본의 팽창주의와 충돌하게 됩니다. 일본은 개왕과 개화를 바탕으로 부상한 동양의 제국으로서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를 향한 서진, 태평양을 향한 동진을 꾀하면서 추운 나라의 불곰 러시아와 부동항을 찾아 헤매는 남진 정책 때문에 우선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국가들의 백그라운드를 간단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들 국가 간의 이득 상관관계에 틈이 벌어지는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식민지 확보와 확보된 식민지 수성입니다. 영국은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를 연결하면서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잇는 동시에 인도와도 연결하는 삼각형망으로 아프리카 동해안, 페르시아만, 인도양,
아라비아를 집어삼키는 광범위한 착취라인을 구성합니다. 예. 앞에 세 도시가 모두 영문 철자 C로 시작하기 때문에 흔히 3C 정책이라 부릅니다. 예. 독일은 시장 개척 및 원자재 공급을 확보를 위해 식민지 확대 추진 정책을 펴지만 당시에 이미 대부분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열강들에게 점령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열강이 완전히 진출하지 못한 예. 중동 지역과 예. 세락 지역인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 진출을 함께 모색합니다. 예. 거점 지역은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이번엔 공교롭게도 모두 영문자가 B로 시작하여 흔히 3B 정책이라 통칭합니다. 예. 그렇다면 저희는 영국이 주도하는 정책은 3C 정책, 그리고 독일이 주도하는 정책은 3B 정책으로 기억하면 되겠군요. 잠시만요.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러시아의 남하 정책인데요. 영국, 독일의 제국주의 단면을 보여준 3C, 3B 정책은 각각 많이 방해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렇군요. 영국의 3C 정책 삼각형에는 페르시아만, 인도, 아라비아가 들어있어서 예. 페르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러시아와 충돌했고요. 예. 또 독일의 3B 정책 라인에는 네. 지금의 터키, 이라크, 이란도 들어있어서 네. 코카소스로 진출하려고 하는 러시아는 독일을 크게 방해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세계 지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더 빠르시겠네요. 네, 저도 새삼스럽게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세계의 새로운 판이 생기다 보니 어느새 3B 정책을 펴는 독일의 서쪽, 영국과 프랑스,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 껴서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예. 그래서 독일은 회식 자리를 하나 마련하는데요. 네. 초대된 국가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입니다. 예. 이들은 단합대회를 여는데 삼국동맹이라 부르게 되고요. 예. 이에 질세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도 단합대회를 마련합니다. 그들은 삼국협상이라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서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각 분야에 잘하는 회사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성되는 연합체인 컨소시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중에 이외의 사건이 유럽이 아닌 동쪽 끝에서 일어납니다. 예. 바로 한국의 지배를 원하던 일본이 러시아의 해군과 해상무역을 위한 태평양 연안의 부동항 획득을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중국의 여순항을 향하여 내려온 러시아와 충돌, 즉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러일 전쟁은 저희의 조선 후기 명성황후의 최후와도 관련이 많죠. 네, 그렇죠. 아간파천이라고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이때부터 일본은 러시아에 빼앗긴 조선 침탈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러시아와 승자승, 다시 말씀드려 승자가 모두 갖는 전쟁을 합니다. 예상을 깨고 일본이 러시아의 발타함대를 스시마 그리고 울릉도 앞바다에서 쳐부수고 일방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독일 입장에서 볼 땐 동쪽 불곰이 깊은 상처를 입어 당분간 힘을 못 쓸 정도라는 점을 파악합니다. 사실 이때부터 동서로 독일의 압박을 가하던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양면전을 생각했던 독일의 전략에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아 단기전이 필수인 독일은 일단 프랑스를 단시간 내에 박살을 내고 러시아를 막자라는 전략으로 수정됩니다. 이 작전명은 1905년 수립된 알프레드 그랩 본 슐레펜이라는 프로이센 육군 참모총장이 만든 유명한 슐레펜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신청곡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이 싫다는 의미로 노래를 선곡했으나 가사의 의미가 전혀 다른 박사민의 무기여 자릴 거라 감상하시겠습니다.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래. 둘이 열심히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는 다시 유학 가버렸지. 첫사랑이란 안 되는구나. 이 여잔 비관을 했고 다신 사랑 않겠다는 맹세를 했대. 그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갔다 잠시 스친 플레이보이였다는
거야.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 타임머신을 타고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급박한 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세계대전 개전을 알리는 총성이 울리는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개전을 알리는 총성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울리게 됩니다. 경제적 배경으로는 독일 산업의 계속적인 번창에 따른 다른 열강들의 질투입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와 독일은 모로코에서 광산 자원과 무역 기회를 두고 대립 및 충돌을 합니다. 결국 프랑스의 풍부한 철강 산지인 로젠이 독일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파산할 정도였죠. 정치적 배경은 프랑스 혁명 이후 급격히 부상한 민족주의인데요. 당시 프란스 요세프 1세의 오스트리아 헝가리아 제국은 다양한 인종 집단 간의 민족주의 운동에 직면하면서 1908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를 합병하자 세르비아가 함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1914년 6월 28일 일요일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부인 조세피는 보스니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암살됩니다. 황타지 암살에 직접 세르비아 정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을 세르비아에 대한 응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용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국지전으로 끝날 일인 것 같은데 왜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해야 하죠. 그렇죠. 바로 외교적 배경 때문에 드디어 세계 전쟁의 선막이 올라갑니다. 사실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그리고 세르비아도 그들의 동맹국이 지원이 없었다면 외교적 위기가 전 세계 전쟁으로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 얄미운 시누이는 누구입니까? 독일은 중부 유럽 완전 재패를 꾀하고 자신들이 강대국이란 국제적인 인정을 하루빨리 받기 위해서 또 한 번 흔한 전쟁 이후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지원합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니콜라스 2세는 독일의 산비 정책과 중첩되는 발칸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싶지만 러일 전쟁 후 방전된 국력을 충전하는 중이라 직접 개입은 자제하면서 전략적 이득 추구, 범슬라브 운동에 대한 동정, 숙적 제거 계획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세르비아 편을 들어줍니다. 확실한 편가르기가 완료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편가르기가 완료되자 오스트리아는 독일이 건네준 무조건 지원해줄게라는 백지수표만 믿고 세르비아에게 암살 관련자 색출에 따른 내정 간섭 수준의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당연히 세르비아가 거절하자 7월 28일 대세르비아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자 러시아가 발끈해서 7월 29일 자국 군대 총동원령을 내리자 이번엔 8월 1일 독일이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발표합니다. 같은 날 러시아가 대독일 선전포고를 대응하면서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반발합니다. 이 전쟁은 1918년까지 약 4년 4개월간 지속된 최초의 집단적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옆에 있던 시누이들이 불난 집에 선풍기를 든 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외교적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요지와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사자들 옆구리를 자꾸 찌른 결과죠. 이 전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차 대전은 참호를 파놓고 서로 대치하는 교착 상태가 길어져 참호전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참호에 숨어있는 적을 공격하거나 돌격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신무기들이 많이 필요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기관총, 화염방사기, 탱크, 항공기, 그리고 마침내 독가스까지 등장합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제2차 대전 때 크게 개량돼서 더욱 많은 인적 소실의 원인이 되죠. 정말 잔인하군요. 어느 나라가 독가스를 사용하였나요? 벨기에 북서부 리프루전트에서 연합군 참호를 향하여 독일군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그런데 개전 초기에 좀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싸움하면 안 빠지는 영국, 분명히 독일과의 이권 싸움의 최전선에 있던 그 영국이 독일의 프랑스 침공을 방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싸움은 피하고 보자는 생각 아니었을까요? 물론 영국은 개전 초기에 독일로부터 절박한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일의 빌헬륨 2세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고손이며 당시 국왕이었던 조지 5세의 사촌인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발을 뺀 겁니다. 집안 싸움 이거 진짜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독일이 차츰 해군력의 경쟁력을 촉발하자 영국은 지리적으로 식량과 원자재를 공급을 받기 위해서 자국 선박, 해로 확보와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후 2차 대전 때 맹활약한 유보트가 처음으로 이때 등장하는데요. 결국 전쟁에 참전한 영국에게 전쟁 물자를 팔면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던 미국을 자극합니다. 미국 군수물자를 실어 나르는 미국 상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죠. 열받은 미국이 결국엔 전쟁에 참전하게 하도록 한 애물단지이기도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 2차 대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직접 참전을 안 하던 미국이 상선이 공격받자 참전 여부를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영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맙게 일본이 진주만을 두들겨 줍니다. 전쟁의 원인과 시작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떠한 나라들의 연합군 또 어떠한 나라들이 그 반대편에 동참하게 됩니까? 이 전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주요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등 동맹국이 양 진영이 중심이 되어 싸웠으며 총 900만여 명이 전사합니다. 굉장한 숫자네요. 1917년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일에 연합군의 반격이 들어가자 결국 독일 동맹국의 군대가 차례로 투항합니다. 불가리아, 그 다음엔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순으로 항복하죠. 오스트리아가 항복한 날 독일의 킬이라는 군항에서 해군 수병위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파급 효과는 엄청났는데요. 곧바로 독일 각지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군경과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황제는 제위를 포기하고요. 네덜란드는 망명하게 되고 독일은 군주제를 포기하고 공화정으로 전환합니다. 그 이후 11월 11일 연합국군과 휴전을 맺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완전이란 뜻은 아닙니다. 끝이 곧 시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루이 14세 지위 중 한때 프랑스 수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호화로운 건물과 광대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파리 외곽 도시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안에 거울의 방에서 1919년 6월 28일 11시 11분 독일 제국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제1차 세계대전 평화협정인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문 내용을 보시면 연합군이 독일에 대한 세 가지 치욕적이고 지키기 힘든 규정을 넣습니다. 일단 독일 영토의 13%를 축소하고요. 그리고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 말살 의도로 항공기, 전차, 잠수함의 생산 및 보유를 금지하는 동시에 육군 7개 사단만 보유하게 함으로써 국방력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 작용하는 세 번째 규정, 즉 경제제재인데요. 독일의 경제 재건을 불가능하게 만들 목적으로 1320억 금화 마르크의 전쟁 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연간 10억 금화 마르크씩 약 132년간 상환하게 하는 건데요. 이 규정이 독일 국민의 결정적인 증오심을 야기시킵니다. 즉 히틀러 같은 인물이 갑자기 확 나타나 국민들은 배고프게 하는 배상금을 갚지 않도록 공동의 적을 없애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과연 동조하지 않을 독일 국민이 몇이나 있겠었습니까? 1차 대전 종료 후 1923년 발표된 독일의 소비자 물가는요 거의 20억 배나 폭등했고요. 1920년부터 1923년 중 독일의 물가 상승률은 300만 %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제1차 대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분간이 어려운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원적인 분류, 즉 승리자, 패배자의 눈으로 보실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남긴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잔인하고 무자비한 전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의미가 잔존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식민지역의 병사들까지 투입된 전쟁으로 이는 후진국 및 식민국 민족적 독립운동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추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사상으로 연결되고요. 미국의 세계무대 등장과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즉 볼셰비키 혁명을 유발시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군수사업 발달로 노동계의 지위가 향상되고요. 전쟁 중 남성의 집단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봉건적 절대 왕조와
귀족적 사회 구조가 청산됨과 동시에 민주주의 경향이 증대됨으로써 평등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강화된다는 결과물을 남기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정확한 분석으로 제1차 세계대전을 과감히 종식시키신 존 허님. 오늘은 다음 주 방송 예정인 제1차 세계대전 후속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 유발을 남기셔서 더욱 기대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은 로컬 뉴스, 게스트 초대석, 한국 뉴스, 영화 음악 소개, 사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요. redfm.ca에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며 지난 방송은 캐커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가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n@redfm.ca로 폰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redfm 1067 으로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레드 FM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KYR Red FM 1067 전하나의 신나는 토요일을 듣고 계십니다. Korean show on CKYR Red FM 1067 every Saturday at 8 p.m. The Korean show 신나는 토요일 is for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your host, Anna John. 이어지는 코너는 추억의 가요 속으로입니다.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공감하는 코너가 되길 희망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보다 많은 신청곡 참여 바랍니다. 오늘의 추억의 가요 속으로에서는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발매한 8집 앨범 수록곡 중 네 번째 트랙곡으로 타이틀곡 허공, 킬리만자로의 표범, 바람이 전하는 말 등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그 겨울의 찻집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로 겨울에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었을 노래입니다.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듣고 있으면 커피숍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에 눈 내리는 모습에 한참 빠져들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양인자님이 작사하고 김희감님이 작곡하고 조용필이 노래한 그 겨울의 찻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아
캘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 회장 정성엽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곳 주류사회에 알리고 교민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03-216-4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성심껏 돕겠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연간 30불의 한인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halya, how are you? I am Yun's Martial Arts School Master Yun speaking. How would you like to keep sound body, sound mind, along with self-defense, such as discipline, confidence, and manner? Then join us at Hapkido Yun's School. We will take care of you and your family, especially your children. Thank you. Shukriya. 감사합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www.hapkidoyun.com. Email instructor@hapkidoyun.com. Please call 403-273-5900. 이제 일주일 남짓 남지 않은 성탄절에 여러분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성탄 축하 인사나 바쁜 생활에 아직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지 못한 분들은 새해 인사 연하장을 보내시기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박싱데이에 굵직한 연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들,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칠공주의 흰눈이 기쁨 되는 날 들으시며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저희 한인방송 신나는 토요일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정한 친구이길 원하면서요. 다음 주에도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작가 조승희, 엔지니어 나채연, VJ 문상원, 진행은 전하나였습니다.